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추경을 갖다가 1조 5천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경유차 관련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범이 정말 디젤 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독일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나쁜 슈투트가르트에 디젤 자동차 진입 금지 정책을 썼는데 거기는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누적이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자료나 네.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노후 경유차 대상한 정책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겨울에 가장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그 초미세먼지 농도의 가장 주된 화학적 성분이 질산암모늄이라는 겁니다. 질산암모늄은 질소화합물이랑 암모니아가 결합해서 만드는 그 초미세먼지거든요. 그게 뭐 어떨 때는 70%에서 80% 정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질산암모늄을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죠. 그리고 질산암모늄을 만드는 가장 주된 재료가 질소화합물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질소화합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배출원은 주로 뭐 제철소나 화력발전소나 이런 무슨 연소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권만 봤을 때는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디젤이랑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실도로 조건에서는 한 50대 1 정도? 디젤이 훨씬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질소화합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목적이 있으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디젤차를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예전에 유로 뭐 3, 뭐 4 이렇게 낮은 어떤 환경 기준으로 도입된 그런 노후된 그 디젤 자동차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 좀 논의가 있는 건 뭐냐면 약간 논란이 있는 건 이 질산암모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면 질소화합물이 정말 중요하느냐 또는 암모니아가 중요하냐. 이건 조금 더 이제 민감하고 아직까지는 연구가 필요한 그런 과학적인 영역인 거죠. 제가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독일에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디젤차 금지 조치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는 효과가 없다. 이거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풍하측에 있는 게 우리나라 그다음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한데 왜 일본은 훨씬 낫느냐. 그런 이제 비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교 대상으로 오르는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어떤 정책을 폈냐면 디젤 자동차를 페이스아웃 시켰습니다. 안 쓰는 걸로. 특히 도쿄도는 뭐 디젤을 거의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실제로 일본은 되게 성공한 사례고요. 디젤 안 씀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도요타나 혼다 이런 데는 디젤 자동차를 거의 만들지 않고 다 친환경차나.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환경 정책이 일본을 좀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동경의 그 디젤차 진입을 금지했다는 거는 승용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참 답답합니다. 그 디젤차의 대부분은 그 버스하고 트럭이에요. 승용차는 그 2000년대 진입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DJ 정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디젤 승용차는 생산 수입 금지였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쓰는 찌차, 그 다음에 뭐 특수 차량 몇 개가 있었지, 버스하고 그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 엔진하고 트럭하고 빼고 승용차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DJ 때 처음으로 그 연료 그 사용 현대화 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요즘 얘기하는 SUV, 디젤 SUV를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그
디젤 차가 뭐 900만 대가 넘었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을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경유차를 없앤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형 버스하고 대형 트럭은 대안이 없습니다. 친환경 전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유가 유일한 그 연료입니다. 그럼 우리 경유차 없앤다는 말 속에 그거 포함시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나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그 물류가 죽어버려요.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엔진의 성능을 개선해가지고 줄이는 겁니다. 그 유로 기준이라는 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5차례를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고요. 그 10%를 줄인 게 아니라 10%로 줄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디젤에는 430 ppm이 들어있었어요. 지금은 10 ppm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탈항 시설을 하나 하는데 정유사 하나가 하는데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정유사가 했어요. 정부가 요구를 했고 그거를 하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10 ppm의 황함유량을 가진 연료를 쓰고 있고 유로 6 기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도 그렇고 휘발유차도 그렇고요. 이게 한 축이고요. 저는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DPF를 갖다 붙였죠. 90년대에. 그러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하나는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못 쓰게 하는 쪽에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후경유차라는 거는 서민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이 쓰고 있는 털털이들이에요. 그걸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생계수단이 없어져요. 우리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예컨대 디젤 엔진의 기술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처음부터 예컨대 배출이 좀 덜 되게 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도 전부 충남에 절반 하여튼 뭐 61기 중에 한 30기가 지금 충남에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저감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하면 정말 좋아질까요? 저는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항상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할 때 이 말씀 꼭 드리는데요. 아까 이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탈황 시설을 통해서 이산화황의 배출을 쭉 줄여왔습니다. 되게 성공적입니다. 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산화황에 의한 초미세먼지의 생성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은 여전히 높고요. 문제는 질소화합물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질산암모늄이 중요한 미세먼지 구성 물질이거든요. 거기에 그 절대적인 배출원이 교통이라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근데 실험실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초미세먼지 배출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배출되는 양은. 근데 질소화합물이라는 기체는 그 자체로도 유해한데 그 배출을 보면 실험실에서도 디젤이 3배 정도 많이 배출해요. 그것도 되게 그 컨트롤된 상황에서. 근데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50배에서 100배 정도. 유로 6가. 노후 경유차는 훨씬 높죠. 그래서 우리가 질소화합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차는 페이스 아웃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유럽에서 디젤 자동차를 안 쓰는 운동을 시작했냐면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이 이상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게 이미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더 이상 자기들이 테크놀로지를 아무리 개발해도 이 질소화합물이라는 건 되게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질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고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나오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촉매랄지 필터를 다 달아도 자기들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도 너무 올라가고 경제성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대중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을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걸 줄여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국민들의 행동 방식은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새 차를 살 때 디젤 차를 사요. 디젤 차가 훨씬 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미리 알면 앞으로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이 디젤보다는 경유차보다는 가솔린을 사거나 또는 친환경차를 사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부분 서민들이 아주 뭐 오래된 경유차를 사용하고 그걸 못 쓰게 막는 게 아니고, 그걸 정부가 보조금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죠, 당연히. 뭐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데 쓰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자동차를 바꿨어요. 야, 이 미세먼지 주범이 이제 디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휘발유를 이제 또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독일 교수님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디젤 차에서 휘발유로 갈아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자동차를 안 타시면 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많이 걷고, 예를 들면 교통정책을 세울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예컨대 디젤차가 주법이니까 휘발유 타라 그러면 휘발유 타면 온실가스는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유럽의 논의를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가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오지만 유럽에는 원래부터 어젠다 설정을 그렇게 했던 공동체여서 그러는지 거기에는 기후변화를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건강과 직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좀 과도한 예컨대 위험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그게 지금 들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네. 제가 계속 정치와 선동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